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붕의 걸매와 집의 형태. 그러니까 뭐 평으로 갈 거냐, 약간 기울기를 약간 줄 거냐, 아니면 기울기를 많이 줄 거냐에 따라서 지붕 마감재는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자, 들어오고 식사는 맛있겠어요? 네. 저는 저 뚜껑에서 어탕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보자. 자, 저도 이제 옛날로 돌아보면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집을 지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땅도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땅을 구입했다고 치죠. 땅 얘기는 뭐 지금 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설계. 네, 설계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야 하는 것들이 수업 내용에 담길 거예요. 거의 70%는 설계. 뭐가 들어갈까요? 물, 상수도 되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전기. 패스. 우호수. 우호수가 되겠죠? 우호수. 또 자재. 단열. 이상한 거죠. 인허가. 네, 오수에 정화가 들어가니까. 인허가. 인허가요? 글쎄, 오수, 음물이 없는데. 또 뭐가 돼요? 진입로. 네? 진입로. 진입로. 중요하죠. 진입로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네. 기림나사가 요새 몇면 4m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4m인데요. 그 농로 같은 경우는 3m까지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녕은 그렇게 가요. 그러면 3m였는데 여기가 땡기. 제가 법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철거. 철거. 집 짓기 전에 철거. 그렇죠. 땅사도 기초. 기초가 기초는 여기에 기초에 제가 토목까지도 넣을게요. 일단요. 토목이요. 땅을 샀는데 토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아십니까? 경사하고 심판이나 응급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땅을 샀는데 무조건 토목을 해야 되는 경우. 그건 저 땅이 논밭 같은 경우는 토목 설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대지가 아니면 토목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지가 아니면.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뭐 과수원이라든지 다 그렇죠. 대지가 아니면 토목은 무조건 해야 돼요. 최소한 설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조경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집에서 좀 뺍시다. 또 방수. 네? 방수. 방수. 방수에 뭐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방수. 네, 방수. 또 뭐가 있을까요? 위치가 도로 옆일 경우에는 방음. 방음이요. 오늘 방음에 대한 얘기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생각나는 내가 지금 집을 지어야 돼. 방영. 방염. 방염이 불 얘기하시는 겁니까? 방염입니까? 화재? 안전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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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을 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쳐요. 그건 건축 책임입니다. 직영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다쳤어요. 물론 당연히 저기 산재를 듭니다. 근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네. 단순히 좀 삐끗했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이게 그래서 집 지을 때 안전은요, 여러분들 이거 다 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사실 불안하잖아요. 내가 집 짓는데 직영으로 짓는데 사람이 다쳐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싸우게 되겠죠. 그 사람은요, 다친 사람은요, 그 피해 의식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적 성향. 측량. 측량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 몇 해 전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그 저기 현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지점도 빼고 뭐저 지점 다 찍어보고 이렇게 이상해요. 제가 토목을 해놨어. 그래서 건축주한테 이거 이상하다. 지점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오고 다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토목설계도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건축주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측량을 해놓고 나서 측량하고 나서 토목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측량 신청할 때는 비용이 한 반 정도, 한 4분의 2 정도밖에 안 해요. 측량비는요, 건축비에서 3배를 피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측량이 안 돼 있는 땅은 반드시 측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게 경계 이게 토목한 거예요. 근데 졌어요. 집을 졌는데 공간을 끝에 여기가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집이 요 끝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몇 평 이상 매매가 됩니까? 한 평 매매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8평인가 그래요. 어쨌든 평수가 좀 있어요. 이거를 2배로 돌아가지고 다시 사야 됐어요. 요거 때문에. 요 한 평 물려있는데. 땅값이 한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몇 천만 원 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팔려는 사람은 요 18만 요거만 팔겠습니까? 아니죠. 이 근처를 팔겠죠. 그 측량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건물을 짓든 무슨 건물을 하든 측량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방향이요. 네, 위치 잡는 거죠. 이게 배치라고 봅시다. 요번에 우리 저기 뭐야 1학에 저희들은 항상 건축주님 오시라 그래가지고요 도면을 그리시잖아요. 이게 그 무슨 심리학자인가 제가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최근에 뭐 유튜브도 나오고 TV도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안다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방해해가지고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는 제 아들내미는 인터넷을 워낙 잘하죠. 뭐 신청할 때. 저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오면은 안 해요. 근데 아들내미는 잘하죠. 그러면 아들내미는 그걸 아는 거죠. 저는 아는 게 아니라. 설계를 그렸는데 배치를 했는데요. 대부분 설계대로 배치대로 방향이나 위치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여기서 10명 중에 9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뭐 집과 관계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겠지만은 그 태풍이 올 때 대비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 내령이라든지 뭐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하중 구조 설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구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얘기할게요. 집의 하중에 그러니까 아까 뭐 내력이라든지 외풍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하중 뭐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골조 빼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주택은 일단 강하죠. 네. 바람 불어도 웬만하면 안 쓰러지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목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한옥은 바람 부는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저기 뭐야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 아까 있었나 모르겠는데 범어사 일주문은 기둥 두 개 딱 있는데 몇백 년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뭐가 중요할 거예요?
이런 거에 강하려는 거예요. 골조에 얘기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이 혼자 집 지으면 제일 못하는 거. 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짓는다고 하면요, 무조건 수직과 수평을 지키셔야 돼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이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까 어느 분이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안 맞으면요, 그걸 나무로 짓던 돌로 짓던 뭘로 짓던,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집을 지을 거야, 농막이라도 하나 지을 거야, 그러면 수직과 수평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안 맞아도 되는 집이 흙집 같은 거죠. 흙집은 수직과 수평이 잘 안 맞아도요. 왜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직과 수평이 잘 안 맞아도 대충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주택은 처음부터 콘크리트가 들어가잖아요. 목조 주택도 밑에 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옛날에는 그 흙집은 콘크리트 안 들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맨 끝에만 맞추는 거예요. 흙은 깔 수 있잖아요. 벽체를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니까. 되게 쉽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흙집의 단점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을 지금 우리 경영 목적을 할 거니까 덥지. 좀 뒤에 문제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수직 수평 저거 맞추는 건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전문가들은 잘 어렵다. 잘 못하실 겁니다. 결론은 잘 못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 창문 얘기했는데요. 아까 제가 흙집 찍을 때 저게 올릴 때는 분명히 창문은 수평과 수직이 그 창문 틀은 올리고 나서도 한번 이렇게 대충 재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창문을 다룰 때는 완전히 틀려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창문을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을 네모난 거니까 이게 보통 피타고라스 정해서 3, 4, 5 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수직과 수평이 맞은 거거든요. 일단요. 창문은요. 근데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약간 틀리겠죠. 왜냐면 여기 밑에 벽체가 약간 기울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창틀을 좀 올려가지고 끼워가지고 세게 같은 거 끼워가지고 수평을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가세 같은 걸 일단 두고 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막 집이 올라갔어요. 이제 집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중도 있고, 이게 집이 전체가 다 잡힌 하중이 아니라 막 벽체 올라가고 뭐 하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잡을 길이 없는 거죠. 그 제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창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문 달 때? 창문 다는 사람이 오죠? 이게 아까 제가 1cm, 1cm, 1.5cm 있어도 되는데 7cm, 8cm 이렇게 뽑아요. 그럼 우풍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는요? 박살나는 거죠. 이게 수직과 수평은 단순히 기초만 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땅바닥에 평탄 작업하고 기초 잘 잡았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농막은 그냥 넘어갑시다. 10평, 15평, 20평 그 이상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죽어야 살 거야. 여기 추운 집에서는 못 살죠. 제가 촌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좋다, 어머니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가끔씩 오냐고 겨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추우니까 안 들어오세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밀양도요, 따뜻한 지역이긴 하지만 대충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9월까지는 들어오시고 10월부터는 안 들어오셔요. 부모님들이 추우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한 4월, 5월까지 안 들어오시고 6월쯤 되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촌에 땅 사놓고 이제 옛날 건물 좀 수리해가지고 들어오면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6, 7, 8, 9 더울 때 들어오셔요. 5월달에 들어오서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직과 수평은 철칙입니다. 네. 이게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골조의 특성, 시공자의 실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죠. 뭐. 그러면 제가 수업에 다룰 것들을요. 뭐 여기 저도 뭐 이렇게 브레인스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비용이죠, 비용. 돈 얼마짜리 집을 줄 거? 얼마짜리 집을 줄 거? 이거 좀 빠진 게 있나? 네, 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집의 종류하고 혹시 볼게요. 혹시 지금 집을요 골조 중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뭐 경량 목조를 가지고 지금 들어왔지만 뭐 철근 콘크리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예. 네. 화목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경량 목조는 뭐 경량 목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집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리고 자료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저기 제 저만 보고 있어요. 시대 깔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켰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카페 와 보시면요 여기 맨 밑에 여기 흙집 시공 자료가 있어요. 흙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가시고요. 여기 맨 밑에는 흙집 시공 자료 설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정, 문틀 놓기, 북벽돌 놓기 쭉 나와 있고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구조 진행 현장에서 보면 조적식 코드하우스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체험한 거 하고 제가 지은 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은 집이고요. 요거는 저하고 같이 일을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현장을 이제 해서 지은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것도 있고요. 여기 장성 흙집 체험하는 곳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실제로 대단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제가 한 7년, 8년 돼서 봤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여기 검은 쪽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잠깐 볼게요. 다른 거고. 흙집의 장점은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저희도 흙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몇 년 전에 흙집을 지었는데 신라식으로 지었어요. 그게 흙집도 목천 흙집이 있고 저기 코브하우스처럼 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조적식으로 하되 이제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판을 중간중간에 놔가지고 백제식 신라식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흙집의 장점은 관리만 잘 되면요 몇백 년은 가죠. 그러니까 흙은 분해가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흙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백 년 가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시원해요. 시원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겨울에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열이
이 문제가 돼서 두껍게 했어요. 저희 한 60cm 될 거예요. 저희 집 벽체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450도 딴 게 거짓말이 아니죠. 그걸 다 해서 판을 놓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대한 공정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괜히 시간 아깝게요. 흙집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일단 춥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추워요. 근데 장점은 그걸 추운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에 나무로 하고 바늘재 좀 넣고 커버하면, 그리고 창호를 두껍게 쓰시면 커버가 돼요. 근데 그런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흙집에 대해서 뭐 질문할 겁니까?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흙집은 추운 집이에요. 그래서 추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추우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추우면 그러니까 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많이 떼어야 돼요.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단점이죠. 저는 흙집에서 자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겨울에는 어쨌든 이제 보강을 많이 했죠. 지금요. 저는 이제 보강할 줄 아는 겨울에도 좀 비교적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흙집에 대해서는요. 흙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흙집에 그 짓게 되면 창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적에 이 벽체가 두껍잖아요. 네. 창문 되면 이중창 해서 되면 한 이만큼씩 두껍잖아요. 네. 그거 두꺼운 부분 저게 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 노출을 하든지 안으로 하든지. 네네네. 그걸 이 창문틀이 클 경우에는 이게 이쪽에 가능하면 창문을 바깥에 두는 게 좋아요. 그렇지. 바깥쪽으로 는 좋은데 네네. 그 안에 나중에 나무나 이렇게 보강을 합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요 모르겠어요. 부분. 창틀을 내부에요? 당연히 보강해야죠. 결국 가면 녹음 이래가 이래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처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기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 틀이 처지지 않게 그거는 나무를 굵게 쓰든지요. 네, 넓게 쓰든지 해야죠. 하중은요, 여러분들 여기 하중은요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문을 이렇게 만들면 틀을 이렇게 만들면 하중은 여기에 다 집중되겠죠. 그렇지. 근데 얘를 이렇게 피면요 하중이 이렇게 해서 분산이 돼요. 그래서 흙집 창문 설치 틀 할 때 이걸 좀 넓게 씌워주는 게 좋아요. 그거 요거까지만 할게요. 질문 시간을 따로 줄 테니까 한번 잠깐 가볼게요. 흙집은 어쨌든 제가 특징만 얘기하는 겁니다. 흙집은 추운 집입니다. 물성 자체가 추운 거예요. 그러면 네, 추운 집이에요. 아까 그리고 거기다가 흙은 나무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나무는 수축합니까? 수축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우풍은 셀까요? 안 셀까요? 틈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흙집을 짓거나 뭐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집이 추운 집입니까? 안 추운 집입니까? 엄청 추운 집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 기와집 짓고 왜 살았을까요? 양반이니까요. 떼어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저기 좋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한옥도 추운 집이다. 근데 그게 따뜻한 집으로 가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 단열을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비용과 관계되는 거니까. 자, 철근 콘크리트. 뭐 제가 지은 집들이 뭐 있긴 한데 가서 봐요. 그 한옥 한번 가볼게요. 한옥은요. 자, 제가 저희 팀이죠. 뭐 제가 배우면서 이제 수장고, 표층사 가면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현장에서 찍지 않으면 없는 사진이고 제가 일한 건 맞습니다. 제가 언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게 한옥인데요. 예. 이거를 이런 거 뭐 저기 하동마을 하동마을 가셨죠? 거기 보면 안내서 다 저희들 은혜사 그쪽에 다 시공한 건데, 자 한옥은요. 경량 목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옥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은 것 중에는 더 설명이 잘 될 만한 게 있나? 네. 우연히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표충사의 승방입니다. 승방인데 88칸짜리 승방이에요. 만일인데 이거는 제가 거의 1년 있으면서 제가 운이 좀 좋았어요. 이 목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도편수 있고 먹제비가 있거든요. 부편수인데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저 쫄따구 그때 당시 때 이제 1년 있으니까 이제 조금 높아졌는데 그게 이제 문화되다 보니까 해체를 하는 거예요. 해체를 하면서 보니까 이 목수들이 죄송한데 그지만 아까 대학교 나온 분이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학령제가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사이에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도편수가 제 이름이 성진인데 성진이 너가 사진도 찍고 이거 있잖아 자료 수집하고 자료 사진 찍고 기록하고 여러분들 문화재 할 때 저기 석가래 뜨고 다 뜰 때 번호 다 매기고요 사이즈 다 잽니다. 네, 목소리 다 이렇게 하면 쫙 제가 아주 불러주고 다 체크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이게 한옥이구나. 이게 뜯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어떤 부재를 썼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보이더라고요. 뜯으면서 다 체크를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된 자료는 아마 전에보다 제가 더 많을 거예요. 네. 이게요. 구두를 놔도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게 중목이다 보니까요.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10년 되면 마르면서도요. 공간이 엄청나게 생겨요. 제가 지금 마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지으면요 가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 처리를 해가지고요 안에 있는 습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목재소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요 우리나라 뭐 육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홍성이나 더블라스를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 부재를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팔아 먹어야 되니까 물탱이인 나무들이 대부분 팔려요. 제대로 자연적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목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두꺼운 나무집을 지을 거야. 이제 한옥도 중목이니까요. 그 집은 절대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짓지 마십시오. 나무 자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두꺼운 나무기 때문에 그게 수축돼 버리면요 1cm, 2cm, 3cm 막 줄어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중목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 그 틈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른 나무, 제대로 마른 나무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구두는 될 수 있으면 중목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하고 나무가 마르면서 뒤틀리고 비틀리죠. 그 틈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하실 분들은요 그냥 경량 목조에다가 하시든 아니면 저 틀이 있는 거 가지고 하시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갔나요? 구두를 하실 분 안 계신가요 혹시나? 어쨌든 그렇게 비틀리고 뒤틀리니까 이 승방의 그 구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물론 스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그 기둥과 기둥 벽체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지니까 벽을 타고 온 연기들이 내부에서 스님들이 이거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나무 중에서 밤나무는 떼우지 마십시오. 밤나무에 독성이 많습니다. 밤나무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밤나무는 떼우지 마십시오. 소나무는 송진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건 됐고요. 거기까지 가고요. 어쨌든 뭐 장단점은 다 있지만 이게 비싸죠, 엄청. 이건 그냥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제가 오늘 여기 자료가 없는데 건설회사 있을 때 한옥과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한옥과 경량 목조를 이렇게 이제 융합했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시공을 며칠을 했어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의 최대의 장점은요. 일단 아까 방음 얘기하셨는데 방음이나 이런 차음이 있죠. 이런 거에 무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하죠. 그 다음에 모던형의 주택. 최소한 모던형이라 그러면 30평 가지고 모던형은 좀 짓기 힘들어요. 45.6평 모던형으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던형이라는 게 대부분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지붕도 직각이고요. 약간 기울기를 줘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 나무로 마감하게 되면 나무로 시공하게 되면 방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넓을 때. 네. 그 다음에 내진의 강하겠죠. 근데 뭐 단점은 철근 콘크리트도 돌이기 때문에요. 인공 돌이지 않습니까? 돌이기 때문에 단열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경량 목조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량 목조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평균 한 50만 원 정도는 비싸요. 평당. 그렇게 그냥 60평 정도 치면 꽤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각각의 특성들을 조금씩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량 목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중에서 여기 보면 집의 종류와 장단점을 적어놨거든요. 자, 수평과 수직에서 기초, 골조, 창호, 가전, 설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경량 목조는 기초 잘 잡아보면요 수평은 대부분 다 잘 맞아 올라갑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흙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이즘일 수 있어요. 수평과 수직에 있어서. 흙집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골조에 대한 것도 아까 조금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가전 설치가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자, 냉장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석은요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저 구석이요.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구석에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습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어떤 집이 있을까요? 콘크리트하고 흙집이 사실 습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콘크리트가 냉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습이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목조주택은 사실은 뽀송뽀송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뽀송뽀송해요. 목조주택은. 왜냐하면 나무는 천연 단열재예요, 사실은요. 제가 좀 이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 많이 지났나요? 오늘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는 그 가전 설치하실 때도 콘크리트 할 때 약간 끼워놓으세요.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인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저기 습이 좀 있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좀 띄워놓으셔야 되거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습을 제거하려고 하면 환기 시설을 갖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거든요. 네. 집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수는 그래도 콘크리트가 최고죠. 네. 근데 이제 나무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방수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AS 하고 AS 사진도 뭐 저기 막 올리고 그랬는데 방수 기술은 순전히 해외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FRP는 일본에도 왔고 최근에 이제 저는 그냥 바가지 형태라고 시트 방수가 있는데 그건 독일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욕실이나 다용도실 이런 방수는 웬만한 공간에 뭐 이렇게 베란다도 목조 지금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는데 넓은 거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도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도 건물도 위에 보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가면 깨지거든요. 어쨌든 콘크리트와 방수는 제일 저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근이 한 3쯤 되면 산화되죠. 안에 있는 철근요. 그래서 대부분 철근이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위에 새는 게 철근이 산화되면 약간씩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방수는 어쨌든 그렇고요. 단열 가볼게요. 여기 단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열은 단열재와 창호의 등급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열재도 정해져 있고 창호도 정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열을 이야기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단열재를 A 집에서 쓰고 B 집에서 쓴다 그러면 단열재는 그러니까 변수에 제외를 시켜버리자고요. 근데 골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해볼게요. 단열의 방법과 골조의 특성 그리고 계속 읽어갈게요. 세 번째, 기밀성의 유지에 의해 더 크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단열은 골조에 의해 더욱 크게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내 집이 춥습니다. 자, 나는 콘크리트 집을 짓고 얘도 콘크리트 짓고 쟤도 콘크리트를 주었어요. 근데 B, C는 나보다 안 추워. 내가 가보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때문에 추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조건은 빼자고요. 그러면 창호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단열재에 문제가 있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100% 제가 얘기하지만 콘크리트하고 흙집하고 했을 때는 사실은 콘크리트보다 흙집이 추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축 팽창 때문에 안 붙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콘크리트하고 나무하고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나무집이 훨씬 따뜻합니다. 여기서 중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량목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은 집. 경량목 구조하고요 비교될 수 있는 단열은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평당만에 500만 원 줬어요. 600만 원이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요 같은 가격에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 집을 지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왜 경량목 구조만 하는지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단열은요, 네, 경량목 구조 막강합니다. 같은 가격에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유는 자, 그럼 구조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골조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골조가 거의 타잖아요. 창문 빼고요. 그러니까 골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은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창문과 문 틈에 벌어지는 그 기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단열값은 무조건 결정됩니다. A 회사에 똑같은 LG 창호를 쓰고 똑같은 경량목 구조를 했는데 얘는 춥고 얘는 덥고 여름에 겨울에 얘는 따뜻하고 나는 추우면 그거는 기밀성의 차이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다 더 시원하시죠. 왜 에어컨 트니까요. 에어컨이 잘 안 받나가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돈, 에너지 뭘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때워야 될 거고 돌려야 될 거고요. 보일러도 돌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 사용 비용이 그만큼 낮춰진다는 얘기예요. 단열이 우수한 제품이요. 자, 그러면요. 여기 자료를 또 하나 보면요. 이거는 캐나다 우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캐나다가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요. 강판, 저항값 복근입니다. 단열에 대한 저항값이 없어요, 강판이요. 이건 철길 아시죠? 겨울에 철길에 손 딱 붙어보신 분. 나이 드시는 분들, 철길에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철길, 쇠 철길 있지 않습니까? 그 손 딱 해서 붙어보신 분 있습니까? 붙어버리죠. 저항값이 없습니다. 엄청 춥기 때문에 그냥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강판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골조에 대한 거를 이게 제가 지금 캐나다 우드에서 값이 나온 겁니다. 콘크리트 저항값이 0.001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위에 있겠죠. RS 이게 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패널 목재죠. 0.009가 되어 있고요. 석고보드가 0.006. 여러분 석고보드는 아시죠? 석고보드보다는 저항값이 목재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요. 천연 소재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촘촘하게 공기구멍이 남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열이나 냉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냥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애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나무가 노출이 되면 썩거나 삭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노출로 가는 겁니다. 서양 애들은요. 중목은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노출로 갔을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비노출이라는 거는 바람과 햇빛 뭐 이런 거 비에 막는다는 얘기죠. 외장재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쨌든